안녕하세요. 지원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택 임대사업자가 앞으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민간임대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3년 전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했다가 지금 그 혜택을 다 없애버리고 있고요. 결국은 정부에서 원하는 건 임대주택을 빨리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혜택이 사라졌고요. 실제 소급 적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우리가 굉장히 부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떤 것들을 앞으로 부담해야 될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택 임대 사업자 앞으로 해야 될 의무라고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예, 전체 다 이 의무라고 하는 거는 꼭 해야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보면 먼저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기등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면 그 등기부 등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등기에다 이 주택은 임대주택입니다 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행일이 언제냐, 2020년 12월 20일 날 시행이 돼요. 지금부터 한 4개월 정도 후에는 수행을 하는데, 여기 이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유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임대주택을 올해 이제 12월 20일 이후에 주택을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등기를 할 때 등기를 12월 20일 이후에 이제 바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에 그 등기부등본에는 우리가 이제 뭐 소유권 이런 것들만 하는 표시를 하는데 12월 2일 20일 이후에 새로 등록하는 것들은 바로 부기 등기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신규 사업자만 그런 게 아니라 기존 사업자 있잖아요. 내가 기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있으면 2년 동안 유예를 준다고 하는데, 즉 뭐냐면 2022년 12월 20일까지는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그 등기를 2년 안에 안 하면 500만 원을 물린다라고 과태료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번에 바뀐 거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 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1항에 따른 부기 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기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래서 12월 20일 이후에는 무조건 등록할 때 하라는 얘기고요. 자, 다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동시에 해야 된다. 이 얘기 뭐냐면 기존에가 아니라 이제 새로 사면서 사는 주택을 12월 20일 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안 지킨 자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법은 공포 6개월이 지난 경과한 날인데, 여기 보시면 예, 12월 20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이게 국무회의 통과하고 뭐 하고 공포된 게 6월 20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대주택은 2년 이내에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은 12월 20일 후년 2년 안에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뭐 2년 안에 한번 하는 거니까 뭐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법무사를 맡기는 방법도 있는데, 충분히 이건 셀프 등기 가능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있어야 의무 사항으로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하고요. 또 한번 이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화라고 해서 그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입자의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냐? 8월 18일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등록하는 새로 신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무조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자, 즉 기존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1년 후부터 새로 계약, 그러니까 2021년 8월 18일 이후에 신규 계약 체결이라든가 아니면 갱신 계약할 때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한번 살펴보면 보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보증금액의 최소 0.099%에서 최대 0.438%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임대인이 다 100% 내는 건 아니고요. 임대인이 75%, 그 다음에 임차인이 25%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전세금이 5억 원이다 라고 하면, 임대사업자 개인 같은 경우 5억 원이다라고 하면 보증보험료가 어떻게 되냐면, 자, 그 최소랑 최대가 있어요. 그래서 총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면 최소 99만 원부터 최대 438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2년 동안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집주인 신용등급이 C01, 그러니까 최소는 신용등급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60% 이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가 이제 그 0.438%인데, 여기 보면 이 다음에 제가 표로 정리를 좀 해놨어요.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요 요율이 되는 거예요. 요 요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개인 사업자인데 여기 보시면 HUG, 허그라고 하죠. 우리 보통 주택 도시 보증 기준인데, 임대 보증금 보증의 보증료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여기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신용등급을 나이스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평가 등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인 사업자 신용등급은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중이라든가 다가구동 단독주택 보증료율은 공동주택 보증료율의 30%를 할증한다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3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 사업자 공동주택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시면 뭐 이게 뭐 C1등급부터 6등급까지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보통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그 기존의 임대사업자 중에서 아주 그 임대주택이 많지 않고 뭐 한 채 정도, 그 다음에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뭐 1, 2등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그 분들이 3등급에서 한 4, 5등급 사이거든요. 그러면 0.09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도 뭐냐면 써있죠?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해요. 감정 평가를 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60% 이하, 70% 이하, 80% 이하, 90%, 100%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감정가가 이게 10억이다. 아이고, 다시 넘어가면 10억이다라고 하면, 자, 10억에서 여기 써 있죠. 임대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출 금액이 합해서 60% 이하. 그러니까 6억 이하 이렇게 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더 올라간다. 실제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면 보증금하고 뭐 이제 그 대출하고 합쳐서 80% 이하 이런 것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0.4등급이고 80%면 0.156이면 뭐 굉장히 높은 거죠. 뭐 5억이다라 그러면은 1년에 5억 곱하기 0.156% 해볼까요? 예. 자, 5억 기준으로 곱하기 0.0156, 하나, 둘, 0.00이군요. 0. 자, 5억 곱하기 0.00156 하면 얼마냐면 78만원. 1년, 2년이면 뭐, 100 곱하기 2년 하면 156만원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부담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이거 내라 그러면 내겠어요? 세입자가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 내겠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임차인이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임차인이 나는 뭐 못 내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임대인이 다 내던가, 아니면 결국은 뭐냐면 세입자 같은 경우는 다른 집을 찾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전세가 없는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전세가 만약에 지금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역전세도 나고 일부 그런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이것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다음으로 한번 또 찾아보면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보증보험을 들려면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최소 15만원에서 뭐 만약에 10억, 그러니까 매매가가 10억이고 뭐 전세가가 뭐 5억인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10억일 경우 109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감정평가 비용이 요게 이제 좀 한 2년 전 거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5천만원, 15만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억을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10억 기준 한 109만원, 그러면은 전세가가 5억이고 10억이다 그러면 109만원이면 이게 이것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100만원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입자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중개소를 통해서 보통 구하잖아요. 그럼 중개소득 얼마가 들어가냐면, 자, 여기 서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세를 5억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다 5억 기준 했기 때문에 이 5억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서울의 평균 지금 매매가가 10억 정도 되고요. 평균 전세가가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기준 잡았는데 5억으로 했을 때 중개소 수수료가 200만 원 정도 나오죠. 이 정도면 뭐 작은 거 아니에요. 예, 2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도 있잖아요. 우리가 2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오는데 이 주택 임대사업자 정도는 한 20% 정도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이런 거죠. 매매가가 10억이면 공시가를 한 뭐 공시가? 예, 공시가가 7억, 예, 7억이다라고 하면 계산을 내면 7억 시가 표준에 예, 이거 7억을 했을 때 예, 총 납부액이 1년에 예, 184만 원인데 여기서 한 20% 할인해 주면 뭐 계산해 보니까 뭐 15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148만 원이 나오네요. 그거 2년 동안 하면 296만 원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예, 이것도 이제 재산세가 들어가고요. 다음으로는 뭐냐면 이 요즘 이게 임대소득세가 이제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년간 얼마 정도 나오냐? 전세보증금을 환산 임대료로 바꿔야 되죠. 전세가 5억이다라고 하면 환산을 했을 때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소득이. 예, 그 다음에 2년이면 한 4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연간 2천만 원에 대한 임대소득 구간을 딱 짜져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2년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요 공식에 하면 한 400만 원 정도가 또 임대소득세를 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소득세 이만큼. 예. 자. 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죠. 매매가가 10억이고 공시가가 7억.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일반적인 주택 하나를 임대주택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2년 동안 비용을 좀 따져본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설명드리면 매매가가 10억이고 공시가는 7억이다. 그리고 전세가는 5억이다. 요 기준을 갔을 때 2년 동안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냐. 첫 번째 중개수수료가 2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296만원 정도 들어가요. 뭐 이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다. 보증보험료는 99만원에서 438만원까지. 이거는 그 뭐 개인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최소랑 최대를 한번 더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로 계산 소득세가 한 연간 2년간 한 400만원 정도 나오고요. 감정평가 비용은 한번 2년에 한 번 받으면 되니까 109만원 정도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임대주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큼 나오냐. 5억짜리 예, 전세 5억 줄 수 있는 10억짜리 한 대를 가지면 예,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종부세는 여기서 이제 빠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주택으로 예, 좀 일찍 2018년 정도 일찍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는 뺐을 때만 해도 최소 금액으로 1,100만원 정도, 최대 금액으로 한 1,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봤을 때 이 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제 집값 상승도 없고 이 정도로 계속 들어간다, 2년 만에. 그럼 이거 뭐, 여러분들 과연 이 그 임대주택을 유지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저 같아도 지금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을 우리가 요번에 이제 자진 말소도 할 수 있지만 이걸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보증보험료 사람들이 보증보험료 이거 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보증보험료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비용 그리고 세입자가 내는 부담을 이제 세입자한테 내라 그랬을 때 갑자기 그 세입자는 들고 싶은 세입자도 있고 안 들고 싶은 세입자도 있는데 그런 세입자들한테 이걸 내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 그럼 사실 그래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0억짜리 주택이에요. 10억짜리 주택이고 그 선순위 이런 것들 없이 세입자가 먼저 있다라고 하면 5억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보증금을 뗄 염려가 있나요? 그렇지도 않은데 무조건 이걸 보증보험을 강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다른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거 아니면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보증보험 이쪽에 배를 불리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지금까지 이제 이 10억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임대사업자가 얼마큼 부담해야 되는지 좀 알아봤는데, 대략적으로 만약에 이제 뭐 이게 뭐 나는 5억짜리다, 4억짜리다, 그러면 그 비용을, 요거에 이제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두 가지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지방에 소형 아파트를 월세를 뭐 한 달에 임대주택을 등록해가지고 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정도 남기려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실제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랑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월세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월세를 받는 분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 120%까지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직 세부 내용이 사실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보증보험이 과연 가입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이든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가적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커졌고 이 부분 때문에 요즘 임대사업자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용을 보시고 내가 임대사업자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가운데서 과연 내가 임대주택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각 케이스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쌤이었고요. 앞으로 많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